이처럼 흉기를 사용한 폭행에는 어떠한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시민이 일행과 옆자리 손님 사이에 일어난 말다툼을 말리다가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으로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병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순 주먹이라든지 손을 쓸 때는 단순 폭행죄가 해당되겠지만 병이라든지 다른 위험한 흉기를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때릴 때는 좀 더 가중되는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폭행 전과가 있는 분이 이런 병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하는 경우를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중돼서 처벌받게 되는데 별도로 이제 특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그 특별법에 따라서는 1년에서 12년까지 형이 아주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야간에 그것도 2인 이상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건데 이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순 폭행죄는 혼자서 때렸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들고 때렸을 때는 가중되고 또 이렇게 단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때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특수폭행죄에 해당돼 가지고 처벌이 가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폭행은 형이 정해져 있듯이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라는 것은 1년부터 5년까지 그 범위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폭행 정도라든지 경위, 과정에서 참작 사유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같이 여러 사람이 때렸고 특히 위험한 물건도 병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1주 정도의 상해라면 가벼운 거겠지만 10주 이상이라든지 또는 8주 정도 된다 하면 상당히 중상해입니다. 이런 중상해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년 이하라고 한다면 최대한 5년까지 실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려질 수 있는 최고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형법상으로는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형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이 5년이 되겠습니다. 네, 병으로 사람 머리를 가격했다.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살인 미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살인죄라는 건 우선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인이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과실치사라든지 어떤 과실범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형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이제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우발적으로 또는 다툼 과정에서 또는 술집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우발범이라고는 하지만 평범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말싸움을 말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술병으로 그것도 쉽게 깨지지 않는 양주병으로 가격을 했는데요. 순간적인 실수라고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점들이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다툼을 했다면 다툼의 상대방을 때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쌍방 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는 양 당사자가 폭행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어떤 가해자에게 참작 사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말리는 일반 시민을 때렸다고 한다면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양주병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술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용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나라 그 형사처벌 또는 판결 내용을 자주 보시면 이제 문제되는 게 술 취한 사람에게 좀 관대한 면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처럼 정상 참작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음주였을 때 조금은 형이 감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음주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도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음주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물어진 상황입니다. 네, 사건 발생 직후에 용의자가 달아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사 과정과 처벌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단순 폭행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폭행으로 기소할 수도 있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소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흉기가 중하기 때문에 적어도 특수폭행으로 기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전과가 과거에 폭행 전과가 2회 이상 있다고 한다면 특별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현행범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체포되는 즉시 뭐 구속되거나 또는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도주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되겠죠. 이 경우에는 현재 그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CCTV라든지 또는 운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그 다음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선 탐문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CCTV라든지 이런 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소재 파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주점에서 같은 일행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 일행을 통해서 휴대폰 번호라든지 그 사람의 인상착의 또 가까운 주소라든지 연락처 등을 확보해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그런 것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출석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지금 용의자가 이제 드러났으면 그 용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용의자가 명백하게 폭행을 한 것이 명백하다 하면은 이제 피해자 신분이 되고, 만약에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참고인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많이 완벽하게 입증이 덜 돼가지고 이 사람이 폭행을 했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소환을 하고요. 만약에 그 참고인이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출석 요구를 하다가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 사실이 명백하거나 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지는 불분명하죠. 참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CTV상에 폭행한 게 명백하고 또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해서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크다. 이 경우라면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하게 된다면 영장 발부 사유가 되거든요.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검찰에다가 영장 발부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해 주게 되면 곧바로 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의자가 바로 이제 출석을 불응한다 하더라도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폭행죄가 지금 형사사건 중에서는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행 중에는 이제 위험한 물건, 흉기 또는 방금 양주병 같은 경우를 들고 때린 경우도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처벌 그 수위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이제 술집에서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발범이라고 보고, 또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는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때렸다고 봐가지고 형이 감면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술 취한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런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음주라고 해서 과거처럼 쉽게 형을 감면해 주거나 또는 구속을 면하게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은 좀 더 엄격한 추세로 보고 있고 형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폭력에 의한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폭력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 관행이. 그런데 이제 재판부나 지금 법률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식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폭력행위 같은 경우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지 않거나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지금 단순 폭력 같은 경우는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흉기를 든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력 전과가 많다, 또 과거에도 흉기를 들고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거나 중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2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2년 이하까지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데요. 12년이라고 하면 살인죄보다도 실은 형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년까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뭐 5년이라든지 6년 이렇게까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